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에이펙 회의가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아세안 회의가 개최되는 11월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모임이 계속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의 순방은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아시아 순방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겠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일본과 중국에서 미국의 그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에는 무기를 많이 팔기로 했죠. 이것도 그의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순방길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만남에서 북핵을 억제하는 데 공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결실도 그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막대한 그 거래를 성공시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그 동맹국들이 어떠한 그것에 공조하도록 하는데 이번 순방의 그 중점이 놓여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된 공개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을 촉진하는 것, 프로모트하는 것, 여기에 바로 그 중점이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지역적 평화와 안보의 코너스톤으로 확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응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평화 안보의 그 핵심 축, 그것을 미일 동맹으로 삼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행의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그 목표, 골은 바로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이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나타났고 사람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읽어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죠. 일본의 경우에 TPP를 성사시키려고 제대로 키우려고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PP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약칭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가입해달라. 원래 TPP 12국에서 미국이 지금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TPP 11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라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TPP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 성공을 시키고자 하는 이 TPP,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중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RCE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역적, 포괄적, 경제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명칭의 약어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중심이 된 이 동반자 협정에 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TPP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동조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대편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편이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한편이다. 이러한 어떤 그 관계도를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권유한 TPP 가입, 이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이 중국의 RCEP 가입을 권유받고 거기에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도 이렇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미국이 중국과 우호관계에 있고 모든 그 방향 설정을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령 RCEP에 가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미국이 TPP를 거절하더라도 미국은 TPP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하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죠.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TPP를 품고 있다고 보면은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인도태평양에 한국도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러한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탕을 주면서 협력을 하도록 할 정도의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번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눈여겨 보았을 겁니다. 그의 발언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협력하면 좋다 하는 입장에서 한국에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3부를 약속을 했죠. 한자로 안일 불자를 써서 3불인데 영어권에서는 3no를 씁니다. 그래서 3no.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떠날 때까지 이것이 그 무시무시한 어떤 폭탄이 돼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3불 속에는 메티스와의 그 SCM 이용 사건도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기 힘든 신뢰의 배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죠. 그러나 이 3불과 SCM을 악용한 이 사건은 결코 그냥 덮여지지 않을 겁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 의지를 대외적으로 국내에는 물론 세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채널뉴스 아시아라는 곳, 이 채널뉴스는 주로 그 계약된 호텔 같은 데에서 그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송, 이것이 주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적인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아시아를 그 주 무대로 하는, 여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군사동맹은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반대한다는 것은 바로 3불, 그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3불을 공표한 것, 강경화 장관이 3불을 공표한 것은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였다 하는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3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듯이 청러, 승낙이 된 것이고 대통령과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과의 서로 협약을 맺고 조인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국가 간의 법률 행위, 국가 간의 그 약속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7일에는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이 있었죠. 이 국빈 만찬에서 그 화제가 된 것이 독도새우라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은 그 학자들이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을 하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리적인 확인을 통해서 당사자인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납득하게 하고 승복시켜야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식탁에 새우 한 마리 올려놓고 독도 새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맛을 보면, 그러면 독도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이라도 된다고 믿었는지 의미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모 씨를 초청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피해자 이모 씨는 90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0세 한국 여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껴안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런데 이 국빈 만찬에서, 그때가 11월 7일인데 위안부 피해자 이모 씨를 그 자리에 초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준다 하는 것이 어떤 서프라이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11월 5일에 이미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도널드와 신조는 7일 청와대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가 참석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 모두는 독도를 일본에 내줄 수 없죠. 또한 위안부 피해자가 피해자인 한은 그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 기회는 2017년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내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좀 빠른 길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앞선, 우리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고 또 안보 면에서도 강력한 그러한 세계 제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바로 우리가 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또 그에게 될 수 있으면은 잘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80년 전, 90년 전의 옛 원한을 그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일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제를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할 때에는 망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죠. 차라리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서 따지고 항의하고 요구해서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받아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좀 힘센 남자 옆에 숨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흠담을 하든지 아니면 손톱으로 뒤에서 꼬집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 좋은 버릇도 아니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강하고 믿음직한 남성상, 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내가 여자니까 맘 놓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 못된 계집애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짓을 청와대가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민망하고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게 기회를 충분히 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잔뜩 팔기로 했고 이미 어느 정도 팔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흡족해서 칭찬만 했을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옛날부터 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죠.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도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한 아이,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체벌도 안 했습니다. 그저 사고나 저지르지 말았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적어도 그것은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패싱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회를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리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일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그럭저럭 다 놓치고 11월 8일에는 한미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것을 조인트 프레스 릴리즈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 한미 공동 언론 발표는 실제로는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11월 8일에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날짜가 11월 8일로 되어 있고, 우리 청와대도 역시 11월 8일에 내보내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따로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제1호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에서 게시한 원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것을 강조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이러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미 동맹이 린치핀, 이때는 그냥 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미 동맹이 린치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이야기했다고 이 공동언론 발표에 나와 있는데, 한미동맹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선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 가치 위에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위에 한미동맹이 수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동가치,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게 된 그 바탕에 있는 공동가치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공동가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운데에도 자유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의 지배라는 것을 넣은 부분은 매우 독특합니다. 영미법계에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로 옮겨 놓게 되면 이것은 바로 헌법주의가 됩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권력 분립주의, 바로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특히 한미동맹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다, 속이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공동가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들이 어째서 다시 강조하고 눈앞에 보여주고 해야 될 가치로 되었는가. 이 점에서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의 한국을 자유가 좀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훼손돼 있고 인권이 조금 침해되고, 그리고 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이념이 손상되고 헌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굳이 나열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 그것을 제대로 존중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상호 간의 신뢰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공동가치 위에 수립된 것이고, 이 한미동맹이 린치핀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때 린치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상호 간의 신뢰와 그러한 공동가치 위에 수립된 한미동맹이 동반자로서 계속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동반자는 무엇에 대한 동반자냐 하면은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핀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상, 새로운 골, 목표, 여기에 한미동맹이 꼭 필요한 동반자로서 계속 있어야 한다. 이것을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형도 아니고 그저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죠. 영어 문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제1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에 이 한미동맹, 우리가 지키고자 한 이 가치들, 우리 간의 이 신뢰, 이것이 바탕에 있는 한미동맹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가자. 이런 뜻이죠. 이러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고 다음 날 성공적인 대미 외교, 그러니까 국빈 접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에서는 자기들끼리 만족해서 그런 상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당을 떠났고 바로 이 시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친구다. 여기에서 예로 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소재로 삼은 것이 삼불, 그러니까 three no, 이걸 이야기하면서 남한이 중국에 굴복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것은 그냥 덮여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 그것은 괜찮은 거다 하고 때를 써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망설이지 않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바로 11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청와대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청와대, 그런 것이죠. 이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바탕 중에 하나가 상호 간의 신뢰라고 했죠. 거짓말만 일삼는 어떤 약속을 맺고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내용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을 범해버리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정은이죠. 그런데 이러고 보면 그것이 김정은만은 아니다. 그 말이 김정은만을 가리킨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11월 9일의 사건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우선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구도에 우리가 편입될 필요가 없다. 활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어느 정도 겹쳐지는 내용이 뉴스원에서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그런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라인이 일본이 구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이든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든 이들의 시각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것은 이들에게는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들에게 일본은 세계 제1의 국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째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하면 거기에 호주, 인도, 미국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그럴싸한 모토를 앞에다 걸어놓고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미국 들어와라, 러시아 들어와라,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들어오고 중국과 인도도 들어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 나라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보호하고 전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일본을 세계의 대부분만큼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것을 이들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실제 사물의 크기만큼 정확히 볼 줄 모르는 그들의 눈, 그들의 인지 능력, 그것은 곧 청와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전문성 제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11월 9일 내내 같은 사건입니다. 이 공동발표문에 나왔던 인도태평양을 11월 9일에 이르러 청와대에서 우후죽순처럼 부정하고 거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건의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공동발표문에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주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중요한 줄은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죠. 뉴스원에서는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언론사들 이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것 좀 그만둘 수 없습니까? 그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면 말하지 말고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자기의 직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항상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 구별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론사들이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명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비굴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감해지기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같이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서 빠지는 것을 한 것이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한국말 모릅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서 빠지는 것을 한 것이다. 빠지는 것을 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빠지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의 그 주장은 발언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빠지는 것을 했는데 합의문에서 안 빠졌습니다. 합의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도대체 말이 현실과 다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A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것은 A가 아니라고 하고 A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는 A라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도 없는 것으로 봐달라고 하고 이것이 현재의 청와대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보았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심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 발표인데 공동이 아니라 각각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는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고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모르는 이야기를 공동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찬성하지 않는 내용을 공동 발표문 제1호에다가 넣어놓고 그 옆에 공동 발표자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그 문서 속에 앞에서 두 줄은 트럼프 것, 뒤에서 한 세 줄은 문재인 것, 이렇게 해서 한 장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까 잘 알 겁니다. 본인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말든 함께 공증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청와대의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런 사람들만 그런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겠죠. 청와대 문제는 청와대가 알아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새 시대를 여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새 시대로 가는 중요한 열쇠이고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새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여기에서 이것이 어째서 바로 내일을, 미래를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핵심 테마,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중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심 테마를 키 테마라고 했습니다. KEY, 키 테마. 첫째는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도 태평양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이상 혹은 그 기획이라고 하면 좀 작고 그러한 것을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프로텍트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자유롭고 개방된, 억압돼 있지 않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텍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자유롭고 오픈된, 공개된 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넓은 지역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위협이 지금 위협받고 있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트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같이 그 세금도 좀 관세도 좀 절약하고 이런 식의 자유무역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프로텍트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프로텍트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시아 순방의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 아시아 순방의 핵심 테마는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핵심 테마 1번과 2번을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번에는 다른 나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 결속을 다지는 것, 이 두 나라의 그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고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인도 태평양을 보호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큰 이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다투지 말았으면, 적어도 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협동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왔던 겁니다. 이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자유롭고 공개적인 인도 태평양, 이름은 좀 깁니다. 그런데 먼저 세계 지도를 한번 꺼내 봅시다. 우리는 세계 지도를 꺼내면 습관적으로 태평양이 가운데 오도록 꺼내놓고 보죠.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이 가운데 오도록 놓고 봅니다. 살아온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인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알래스카와 북미와 남미를 거쳐서 이렇게 인도 태평양을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면에 보이는 이 세계 지도가 아주 커다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위쪽을 지배하는 핵심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원벨트 원로드, 일대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주축이 됩니다. 일대일로의 세계에서는 not free, 자유롭지 않습니다. not open,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이가 개방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도 태평양 라인을 따라서 그 아래쪽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바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리합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세계는 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시아 정책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세계 정책인 것이죠. 21세기 세계를 가르는 뉴 그랜드 라인, 이것이 바로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인 것입니다. 이 뉴 그랜드 라인은 과거 냉전 시대의 장벽과는 다릅니다. 냉전 시대에는 장벽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라인입니다. 선인 것입니다. 라인은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렇게 세계가 둘로 나뉘려고 하는 이때에 중국의 눈치를 봐서 RCEP에 가입을 하고 또 그래서 TPP를 거부하고 또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의 원한 때문에 인도 태평양을 거부하고 이런 식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실리를 추구하되 실력과 진실됨, 이때 진실됨은 신뢰도가 높은 신뢰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21세기 이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는 경제와 함께 갑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도 태평양은 TPP를 포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 인도 태평양의 국가들 가운데 방점이 찍히는 곳은 인도, 일본, 미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본과 미국은 안정적인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롭고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인도가 약진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일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와 개방이냐, 중국의 변방 내지 속국으로 될 것이냐 하는 마치 100년 전과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의 판이 이동하는 이 시기에 능력 있고 현명한 국민은 그러한 국가는 상승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